오늘 국내 증시 명절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인데 뉴욕 증시 급락 소식에 혼란스러우시죠? 자, 먼저 양한 선물이 예상보다는 뉴욕 증시 급락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습니다. 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가량이고요. 코르는 오히려 플러스고요. EWY도 플러스 0.15%입니다. 자, 명절 연휴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요즘 그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 참 발휘되고 있는데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많은 변동성을 겪고 있는데요. 뭐 하루 급락, 하루 급등. 오늘은 뉴욕 증시 하락에 국내 증시 뭐 약세 예상하실 텐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원흉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원흉이라고 할 수는 없죠. 기존에 거의 이제 10년 동안 상당히 급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의 어떤 그 과도한 투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고금리인 상황인 거고, 그리고 AI에 대한 어떤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봤던 것은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이 바뀌고 있다. 기존에 금이라든지 이제 원자재가 전반적인 안전자산의 어떤 핵심적인 이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IT의 쌀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혹은 뭐 랜드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뭐 미국 대 전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계속해서 기존에 어떤 그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이 목표했던 부분들이 좀 약간 미스했던 측면도 있고, 그 사이에 전반적인 어떤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 안에 핵심 원료라고 볼 수 있는 디램하고 낸드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안전자산 선호가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이 지금 안전자산 선호를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뭐 기존 주택 판매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도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물가지수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같이 부각이 되고, 또 트럼프에 대한 어떤 이제 레임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중간 선거 좀 지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 악재가 어떤 특정한 악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브프라임이다, 뭐 엔캐리 트레이드다 이런 하나의 단어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큰 복합적인 부담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정말 되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HBM4 세계 첫 양산 소식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증권사에서는요, 그 예전에 이제 9만 원 넘겼을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5만 원일 땐 안 사던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겠다고 난리야 라고 한 말, 그게 지금 재소환돼서 9만 원에 샀으면 지금 엄청 좋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 어디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을지 좀 이익 전망치 상향에 대한 의견을 좀 주세요. 이익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키옥시아가 이제 낸드 3위 업체인데,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가이던스는 더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를테면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거의 150%, 거의 200% 이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200조, 뭐 하이닉스 150조 이 정도가 거의 컨센서스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추정치의 어떤 흐름은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이 다 끝났고 빅테크 끝났고 한국 기업들은 뭐 미리 좀 끝났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적의 추정치가 막 크게 안 바뀌는 것뿐이지, 이를테면 이제 뭐 3월 달이라든지 이럴 때 1분기 실적 시즌의 어떤 프리뷰 시즌일 때 이때 저는 컨센서스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 사이에 기본적으로 키옥시아의 낸드에 대한 수요도 저희가 키옥시아 실적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죠? 디램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상향 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낸드도 쇼티지야. 그럼 낸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도 분명히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BM
퍼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수요도 아직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한다면 여전히 삼성전자는 한 8배에서 9배, 네. 이제 하이닉스는 PER 한 5배에서 6배.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인 측면이 있죠. 샌디스크 이제 7배에서 8배 요 정도 PER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은 안전 마진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PER의 역수, 그러니까 PER이 낮은 쪽으로 지금 주가가 수급이 그쪽으로 몰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PER 팩터의 스타일에 대한 성과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한번 좀 우리가 보시면서 관찰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여전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퍼로 봤을 때나 이익 상향으로 봤을 때나 뭐 아주 긍정적인 면이 크네요. AI 도구 동작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업종, 그 AI 관련 그 인프라 종목이 실적과 주가 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 많은데 좀 주목하시는 편이세요? AI 관련한 것들이요? 네네. AI 관련하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AI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 엔트로픽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빅테크가 막 여러 가지 설비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큰 트렌드는 맞죠. 큰 트렌드는 맞지만 그 사이에 경쟁사가 이제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빅테크의 OP 마진이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빅테크 뭐 탑7 이런 것들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거의 저변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의 어떤 핵심적인 화두는 소프트웨어가 네. 핵심일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을 했지만 올해는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의 어떤 큰 틀에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에서는 아무래도 뭐 팔란티어라든지 엔트로픽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보다는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다 보니 하드웨어 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쪽에 대한 어떤 현금 확보가 상당히 좀 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반적인 그 빅테크라든지 미국 시장이 조정될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었던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가 새로운 AI 판을 풀릴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하드웨어 쪽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도 뭐 디램, 낸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좀 높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강한 실적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을 뿐이지 이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네. AI에 대한 어떤 네.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경수 연구위원님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퀀트로 바라보는 시장 분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라는 것이 실시간 저희 진짜 댓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경수 연구위원님께서 어제 공매도 잔고 상위 하락과 저평가 팩트 반등의 의미, 이제 극심한 저평가 종목 중에 실적 개선 트리거를 찾아라라는 좀 답을 주셨습니다. 좀 의견을 주시죠. 일단 뭐 이제 국내 안에서도 기존에 이제 쇼커버는 끝났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상승세의 어떤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의 그 ETF의 수급 유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멘텀이 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막 급락을 하는 그런 측면은 조금 지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평가 위주로 롱숏이 많이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 그 얘기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저평가를 매수하고 고평가를 매도해야 된다. PER이 낮은 쪽을 사고 고평가, PER이 높은 쪽은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급등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일어날 때는 전반적으로 고평가라든지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숏을 가지고 있던 포지션들이 숏커버가 되면서 그들이 급등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펀더멘탈 퀄리티 기준으로 봤을 때 펀더멘탈 롱숏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네. 판단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2월 달에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제 뭐 반도체, 뭐 네.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하네요. 증권, 은행, 유틸리티, 철강, 유통, 철강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낮고요. 실적이 상향 조정이 뭐 반도체 제외하고는 강력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든 내러티브라든지 어떤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기대감 그리고 거래대금 높아졌다라는 거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원화 강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도 원화 강세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리튬 가격은 좀 변동성이 있지만 리튬에 대한 어떤 값어치를 재평가해야 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유통 건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약간 그 종목 안에서도 퀄리티가 좋은 종목군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군들,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리비아 모두 시간 외 지금 강세입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